케이스에도 실려 있어도 나쁘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방금까지 푼 문제랑은 좀 다릅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유형을 다 살펴보고 있어요. 이 문제는 앞에랑 다르게 변수가 두 개밖에 없어요. 남자냐 여자냐, 헌혈을 했냐 안 했냐 이거죠. 그럼 조건 방률이랑 똑같이 저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는 그냥 표를 작성하는 게 더 여러분들이 보기가 좋을 거야. 남자냐 여자냐, 헌혈을 했냐 안 했냐. 일단 남자 열, 여자 열이니까 둘 다 여긴 10명입니다. 10명이고 헌혈을 한 남학생 수가 헌혈을 하지 않은 여학생 수의 K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준은 요게 돼야 될 것 같아. 헌혈을 하지 않은 여학생 수의 K배라고 했으니까 헌혈을 하지 않은 여학생이면 지금 제 표에서 여기일 거예요. 이 여학생 수를 제가 N이라고 합시다. N. 그러면 헌혈을 한 남학생 수는 이놈의 K배라고 했으니까 제가 KN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조건 방률이랑 똑같아. 나머지 빈칸 다 채울 수 있어. 여기는 10-KN이 되겠고 여기는 자 얘랑 더했을 때 10이 나와야 되니까 10-N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도 미지수를 잡으면 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최소의 미지수로 표현해야겠지.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새로운 문제죠. 이 학급의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여학생인 사건 그 A라고 했고 헌혈을 한 학생인 사건을 B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이 독립이 돼야 된대요. 그럼 PA, PB, PA 교비 세 마리 구하면 되지. 이 표에서 자 여학생인 사건 여학생 몇 명이니 지금? 20명 중에 10명이지? 얘는 그냥 상수입니다. 남학생 10, 여학생 1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명을 뽑았을 때 여학생의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그냥 20분의 10이니까 이건 문제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PB 자 PB는 한 명을 뽑았는데 헌혈을 한 학생 헌혈을 한 학생이면 얘네들이지 얘네들 얘네 둘 다 더해야겠네. 그럼 20명 중에 한 명을 뽑았는데 얘네 둘 더한 거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자, 됐습니까? 그럼 얘도 구해낼 수 있죠. PA교 B. PA교 B면 여학생이면서 헌혈해야 되지. 한 명을 뽑았는데 여학생이면서 헌혈을 해야 되니까 요거죠, 요거. 자, 여기까지 됩니까? 그 다음에 제가 맨 처음에 잡은 미지수 n은 여학생 수니까 여학생 수가 뭐 루트 2명, 마이너스 2명 이렇게 나올 수는 없겠죠. 제가 적진 않았지만 당연히 자연수 될 거예요. 한 명 이상. 뭐 여기도 나왔듯이 헌혈을 하지 않은 여학생은 한 명 이상이다. n은 1 이상이란 얘기죠. 자 이제 방정식이야. 방정식.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 곱한 게 얘랑 똑같이 나오면 되죠. 맞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20분의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양변, 약분 그 다음에 2 곱해주시면 얘는 약분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미지수가 몇 개니 지금? 2개지. n이랑 k 2개입니다. 하지만 저는 n은 1 이상의 자연수고 k도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했죠.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부정방정식이에요. 미지수의 개수가 관계식보다 많을 때 결국은 뭐 말은 길었는데 정리하라는 얘기죠. 미지수 데리고 있는 애들이 얘네. 다 넘겨서 n으로 묶어내면 좌변 11로 넘겼으니까 10이지. 되지? 이제 케이스 구분하시면 되죠. 이거 둘 다 자연수 아니야? 자연수 2개 곱해서 10이 되는 케이스가 한정적이지. 얘가 1이고 얘가 10인 케이스, 얘가 2고 얘가 5인 케이스,
5고 2인 케이스, 10이고 1인 케이스. 근데 그때 K 값을 물어봤으니까 암산 좀 합시다. K 플러스 1이 10이면 K는 9, K 플러스 1이 5면 K는 4, K는 1. 이때 K는 0. 근데 문제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3마리밖에 안 되겠죠. 14 나오겠네. 1번. 됐어요? 어렵지 않니? 조금 어려워야 정상이고. 자, 이렇게 표를 작성하는 편이 더 나을 때도 있다. 항상 작성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까처럼 뭐 숫자가 1부터 n까지 막 20개다 뭐 이러면 표를 작성할 수가 없고 변수가 딱 2개잖아. 남자냐 여자냐 헌혈을 했냐 안 했냐. 이건 표를 작성하는 게 보통은 더 좋습니다. 그냥 풀면 너무 어려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표가 주어졌을 때도 제가 살펴볼게. 계산은 아까 전 시간에 했고 제가 이 동네인가 보다. 호수공원. 자, 다음 표는 어느 학교에서 4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체험학습 활동 장소를 조사한 것이다. 자, 먼저 남자인 사건과 호수공호를 선호하는 학생이 독립이다 라고 했어요. 자, 독립이다라고 했으니까 먼저 관계식을 작성을 해봐야겠네. 그럼 내가 한 명을 뽑았는데 남자일 확률 전체 48명인데 남자는 지금 36명이라고 주어졌죠. 여기까지는 되나? 자, 이게 PA가 되겠고 그 다음에 PB. 뭐 이건 표가 주어졌잖아. PB는 호수공원을 선호하는 학생. 여기 아니야, 여기? 48분의 28. 12분의 7. 여기까지도 되니? 그럼 마지막은 표에서 얘만 읽어내시면 돼요. 이건 뭐 문장으로 충분히 이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자이면서 호수공원 좋아하는 애. 여기 있네, 여기. 그치? 전체 48명 중에 남자이면서 호수공원 좋아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독립이래. 독립이면 PA 곱하기 PB가 얘 나오면 되지. 얘는 그냥 스몰 a는 21 나오죠. 됐습니까? 자, 여기도 제가 조금 먼저 문제를 읽을 시간을 드려야 맞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문장이 조금 신기하긴 한데 715번 한번 풀어보세요. 715번. 작년 서정. 또 여기를 아예 수업을 안 하신 줄 알고. 자, 715번을 볼게요. 디자인 공모대회에 철수가 참가하였다.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이 주어졌고 각 항목에서 점수 A 받을 확률 3분의 2, B 6분의 1, C 2분의 1이다 라고 주어졌고 관람객이랑 심사위원은 서로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뭐 점수를 주나 봐. 서로 독립이다라고 했고 점수의 합이 70일 확률을 구하여라. 일단 이 철수가 점수 A를 받을 확률이 3분의 1이다 라고 주어졌고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B를 받을 확률 6분의 1, 2분의 1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이거는 관람객 투표나 심사위원 투표나 똑같은 거 같아. 이 문장의 문맥상. 우리가 뭐 국어 시간은 아니니까. 근데 철수가 결국 70점을 받으려면 아마도 이제 관람객이랑 심사위원의 점수 합산으로 점수가 계산이 된다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70점 맞으려면 관람객은 40점을 주고 심사위원은 30점을 주는 경우가 있겠고 관람객은 30점을 주고 40점을 주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20점, 50점을 주는 경우가 있겠죠. 이 세 가지 외에는 70점이라는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철수가 70점 맞는 경우는 관람객은 40점. 근데 40점을 줄 확률 3분의 1. 심사위원은 30점. 이거랑 둘 다 점수 B를 줬을 때 6분의 1이죠, 둘 다. 세 번째는 관람객은 점수 C를 주고 C를 줄 확률이 2분의 1, 심사위원은
A를 줄 확률 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36으로 통분하면 이거 6분의 1이니까 6이고 1이고 6이죠. 36분의 13이라고 골라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그러면 저는 일단 중요한 문제들만 한번 표시를 해두고 집에서 꼭 한번 풀어보시고, 우리 반은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고 각자 선생님한테 어려우시면 질문하시면 되고, 716, 18번은 시험 보기 전에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자, 지금 여기는 독립시행의 확률 중에 제가 독립 종속 사건에 관해 설명을 드린 거고, 참고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퍼내자 교재의 사실 확률과 통계 이 모든 문제 다 풀기는 좀 버겁습니다. 2단인데 23년, 4년 위주로 보시고, 뒤에 고난도는 시간이 없으신 분은 그냥 제끼시고 여러분들 학교마다 나눠주는 학교마다가 아니라 무언고지요. 학교 프린트 위주로 봐. 그의 수능 특강 레벨 2 정도까지랑, 그리고 무언은 수학 1을 보니까 레벨 3 문제도 실려 있던데 확률과 통계도 그렇게 낸다고 하시니? 몰라? 어? 아, 우리 반은 내가 편집한 프린트에 다 넣어놨어. 니네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 중에 레벨 3 문제, 나 발음이 왜 이러니? 레벨 3 문제는 내가 넣어놨으니까 그거 정도는 꼭 보시면 되겠고, 아니, 무언고 하수고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부지런하셔? 그냥 낸 거 또 내시지 좀. 문제 어렵더라고. 무언고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제가 이 학원 지금 온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10년 전만 해도 교과서에서만 드립도 안 했는데 점점 문제를 어렵게 내서. 자, 173번. 이제는 독립사건, 종속사건이 아니라 그 독립사건일 때 확률을 조금 더 정교하고 간결하게 구하는 방법을 한번 볼 거예요. 예시를 한번 먼저 제가 들어볼게. 독립시행의 확률은. 그러니까 여기는 뭐 정의 이런 느낌보다는 어떤 각각의 사건이 독립일 때 뭐 몇 번 일어날 확률을 구하여라. 그런 걸 구하는 걸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오늘도 주사위를 던지자. 자, 주사위를 5번 던지는 시행을 했어. 시행을 했는데 1의 눈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1의 눈이 처음에 스트레이트로 3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지 않습니까? 근데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나오는 눈은 각각이 독립시행 맞지? 앞에서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든 말든 그 다음 던졌을 때 주사위 눈의 수가 나올 확률엔 변함이 없습니다. 앞에서 1이 1000번이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제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여전히 6분의 1이에요. 그게 수학에서 기본이고, 그 뒤에 조금 더 그래도 1에 나올 확률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런 거는 우리 통계 시간에 조금 살펴볼 거고, 현재로서는 각각은 독립 사건이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실제로도 맞습니다. 자, 그럼 얘는 1의 눈이 3번이 나왔으니까 6분의 1 3번 곱하고 6분의 5를 2번 곱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아? 곱셈은 결국 교환법칙을 성립하니까 이 케이스도 6분의 1이 3번 곱해질 거고 6분의 5가 2번 곱해질 거예요. 자, 근데 이 각각은 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죠. 그냥 이 모든 경우의 수의 확률을 다 더하면 끝이지. 그러면 주사위 5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3번 나올 확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몇 번 더할 거냐가 지금 중요한 거 아니야? 얘를 몇 번 더할 거냐? 이만큼 더하면 되지. 근데 이만큼이 몇 개냐라고 했을 때 5C 3으로 가볍게 구하시면 되죠. 그렇지 않아? 이게 5C 3개만큼 있을 거 아니야. 같은 확률을 5C 3개만큼 더하면 이렇게 확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조합을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만약에 여기 뭐 조금 어려운 문제면 조합이 아니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어야 될 때도 있는데 그건 통계 시간에 이항분포 시간에 배우면 될 것 같고 먼저 독립시행 n번의 독립시행 중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R번 일어날 때 R번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걸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건 제가 예시를 든 거고 문자로 일반화를 해보면 나는 주사위 5번이 아니라 100번을 던질 수 있지 않니? 100번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100번을 던져서 1의 눈이 3번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다 이런 케이스들일 거예요. 결국 이 앞에 붙어 있는 개수는 100시 3이 되겠죠. 3번. 1의 눈이 3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안 나와야 돼. 그럼 1의 눈이 3번 나와야 되니까 6분의 1이 3번 곱해질 테고 얘가 97번 곱해지겠지. 이렇게 예상 가능하지 않아? 예상 가능하고 항상 얘랑 얘랑의 합은 시행 횟수 되겠죠. 시행 횟수 됩니다. 이제 제가 문자로 표현해 볼게요. 문자로 표현해 보면 결국 이 식은 외우셔야 되고 통계 시간에 이항분포에도 또 나옵니다. 또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 그냥 문장으로 n번의 시행 중 사건 A가 R번 일어난다. 그럼 첫 번째 중요한 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중요합니다.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보통 P라고 많이 써요, 우리가. 그럼 n번 중에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R번 일어났다.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P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P 되겠죠. 그죠? 여기랑 여기 더하면 당연히 1 나와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시행 횟수의 합이 n번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일단 처음에는 이 식이 굉장히 기괴해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몇 번만 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한번 주사위로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주사위를 12번 던졌어. 12번 던져서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제가 A라고 했을 때 A가 10번 일어난다 라고 하면 그냥 항상 문장으로 가로로 쭉 쓰시면 됩니다. 12번 중에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10번 일어나면 된다.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2 이하의 눈이니까 3분의 1. 걔가 10번 안 일어나는 게 나머지 2번.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너 다 한 거 아니야? 그래도 봐야지 뭐. 자, 어떤 양궁 선수가 한 발수와 10점 관역에 명중할 확률. 이게 수학에서 명중할 확률이 4분의 1이다라고 상수로 주어졌다는 얘기는 확률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 명중할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얘기는 이 궁사가 이 양궁장에 들어가면 뭐 옆에서 댄스를 추든 5만 원짜리를 뭐 얼굴로 싸대기를 때리든 계속 명중할 확률은 그냥 4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고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멘탈이 그냥 다이아몬드 같이 결국은 이 멘트가 나타내는 것 자체가 독립이라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봐. 어떤 경우에도 명중시킬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어떤 경우에도. 수학에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명중시킬 확률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명중을 시켰던 못 시켰던 내 목이 걸려있든 전 재산이 걸려있든 계속 명중시킬 확률이 명중시킬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모든 시행이 독립시행이라는 말을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설명은 길었는데 그냥 독립시행으로 간주하고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자, 4발 이상 10점 관역에 명중시킬 확률을 구하여라. 몇 발 쏜데? 5발. 5발 중에 4발 이상 10점 관역에 명중시킨다. 그러면 5발 중에 5발을 모두 명중시키는 경우가 있겠고 5발 중에
4발을 명중시키는 경우가 있겠죠. 얘는 쉽습니다. 왜 쉬워? 그냥 스트레이트로 다 명중이야. 명중. 명중시킬 확률이 4분의 1인데 이거 5제곱이란 얘기고, 얘는 독립시행이죠.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해야죠. 왜냐하면 처음에 4번 명중시키고 꽝인지 이건지 모르잖아. 이게 몇 개 있다고? OC 4개만큼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문장으로 그냥 가로로 이렇게 한 번만 써보시면 돼. 5번 중에 내가 기대하는 건 명중하는 거야.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4번 일어나면 됩니다.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 얘가 4번, 그럼 한 번은 명중을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여기는 항상 서로 여사건의 확률이 오는 거죠. 두 확률의 합은 1이 나와야 됩니다. 자, 앞에 건 2의 10제곱분의 1이 되겠고요. 얘는 2의 8제곱, 2의 제곱이니까 또 분모는 2의 10제곱이고 이거 5, 3, 15. 자, 2의 10제곱분의 16이니까 2의 4제곱이지. 2의 6제곱분의 1 골라주시면 되겠네. 3번이죠. 64분의 1. 됐지요? 자, 그래도 뭐 계산은 한번 제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작년 문제 위주로 볼게요. 740번. 자, 얘는 이제 살짝 꽈서 냈어.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이면 동전 2개를 받고 3의 배수가 아니면 동전 1개를 받는다. 자, 여기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제일 중요한 유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좌표 문제, 세 번째가 뭐 다승제, 7전 4선승이라든지 5전 3선승제에서의 뭐 이길 확률, 이거 구하는 3가지 유형인데 방금 건 가장 쉬운 독립시행이었고 요거부터 한번 살펴볼게. 일단은 그럼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이면 동전 2개고 3의 배수가 아니면 동전 1개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가장 중요한 건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냐 아니냐지.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제가 P라고 합시다. 확률을 P라고 하면 P는 자, 3의 배수는 3, 6밖에 없죠. 주사위 던져서 6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1입니다. 자, 이 시행을 4번 반복한대요. 4번 반복했는데 동전의 개수가 5 이하이다 라고 하면 이 한정된 케이스를 먼저 조금 암산을 하셔야 돼. 그러면 제가 기대하는 건 3의 배수가 나오는 거야. 3의 배수가 나오는 건데 4번 반복했을 때 받은 동전의 개수가 5개 이하면 3의 배수가 한 번 나오는 경우, 첫 번째. 자,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제가 A라고 합시다. A라는 사건이 한 번 일어나는 경우. 이런 케이스가 있겠고 한 번도 안 일어나는 경우.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3의 배수가 한 번 나오면 2점. 그럼 남은 3번은 3의 배수가 안 나왔으니까 1점, 1점, 1점. 이게 5점인 경우죠. 5점인 경우. 얘는 4번 다 3의 배수가 안 나오면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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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받을 테니까 1점, 1점이래. 하나 받을 테니까 동전의 개수가 4개겠지.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지 않아? 그럼 4번의 시행 중에 3의 배수가 한 번 나와야 돼요. 3의 배수에 눈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 그럼 나머지 안 나올 확률은 3분의 2인데 얘가 3번. 이렇게 되겠고 이놈은 3의 배수가 한 번도 안 나와야 됩니다. 한 번도 안 나와야 되니까 안 나올 확률이 3분의 2인데 얘가 스트레이트로 4번.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분모는 둘 다 3의 4제곱이 되겠고 여긴 4, 8에 32고
여기는 2의 4제곱이니까 16이에요. 48이죠. 자, 3을 하나 약분하면 이건 3의 세제곱이니까 27이고. 자, 이렇게 나오네. 마지막에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P-A가 아니라 P-Q겠지. 여러분들 책에도 이렇게 되어 있나? P-Q입니다. 11 나오겠죠? 답은 3번. 그럼 배우셨다니 751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흰 공 3개, 검은 공 3개가 주머니에 이렇게 들어있대. 흰 공 셋. 자,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에서 검은 공이 흰 공보다 많이 나오면 플러스 2. 그 외의 케이스에는 1점만 얻는다. 즉 흰 공이 더 많이 나오면 1점 얻는다. 5번 시행하여 8점을 얻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일단 뭐 직관적인 수준에서 보면 흰 공이 많이 나올 확률이나 검은 공이 많이 나올 확률이나 똑같이 나와야겠죠. 뭐 그냥 봐도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긴 하고 똑같이 나올 수는 없어요. 공을 3개 꺼내니까. 제가 직접 구해보면 검은 공이 흰 공보다 많이 나온다 라고 하면 6개의 공 중에 3개를 꺼낼 텐데 모조리 검은 공만 뽑아내는 경우 이런 케이스가 있겠고, 두 번째는 6개 중에 3개를 꺼내는데 흰 공 하나, 검은 공 2개 뽑는 경우, 흰 공 3개 중에 하나, 검은 공 3개 중에 2개 뽑는 경우. 자, 뭐 6시 3이면 6부터 거꾸로 3개 곱하고 3팩토리얼로 나눴으니까 20이고 1 더하기 9니까 10. 자, 우리의 직관과 마찬가지로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검은 공이 더 많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고 흰 공이 더 많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대칭적인 상황이니까 당연히 똑같이 나와야 될 거야. 같은 숫자가 나올 수는 없어요. 공 3개니까. 자, 이제 8점. 이게 점수에 관한 문제인데 5번 시행해서 8점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 살짝만 암산을 해주시면 돼. 결국 내가 얻는 점수는 2점 아니면 1점이죠. 2점 아니면 1점입니다. 근데 5번 점수를 얻어서 8점이 나오려면 이런 식으로 얻어야 되지 않아요? 이건 굳이 방정식이 필요 없지. 2점 3번, 1점 2번입니다. 여기까지 됐어? 그래야 8점이 나올 거 아닌가? 그럼 제가 기대하는 사건을 이거라고 합시다. 검은 공이 흰 공보다 많이 나오는 사건. 그럼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지금 2분의 1이지, 구해봤듯이. 그럼 총 5번 중에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몇 번 일어나면 돼? 3번 일어나면 되지. 그러니까 이건 제가 점수만 심플하게 적었는데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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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1점을 얻어도 되고 2, 1, 1, 2, 2 얻어도 되잖아. 이런 케이스가 여러 개라고. 그 여러 개가 몇 개 있냐? 옷이 3개만큼 있겠지. 맞아요? 그냥 문장으로 저는 외우는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5번 중에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3번 일어나면 됩니다.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인데 걔가 3번, 일어나지 않을 확률도 2분의 1인데 걔는 2번 일어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몇 번만 해보시면 여러분들 수준이면 다 잘 될 거고, 분모는 2의 세제곱, 2의 제곱, 2의 5제곱이니까 32고 1은 아무리 거듭제곱해도 1이고 5시 3이면 5시 2로 계산할 테니까 10 나오겠죠. 자, 분모 분자 갖다 더하면 21이지. 1번. 됐습니까? 자, 그러면 독립식에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을 제가 한 거고 이제 딱 2개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저는 난이도 순으로 볼게. 758번을 먼저 볼게. 이게 다전제 경기에서 승리할 조건, 그리고 주의할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언고는 그나마 조금 편안하게 출제를 했는데 어느 지역의 축구리그에서 결승전에 오른 두 축구팀 A, B가 5번의 축구 경기를 하여 3번의 경기를 먼저 이기면 승리한다.
뭐 남학생들은 좀 스포츠에 익숙하겠지만 이걸 오전 3선승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먼저 3번 이기면 그냥 끝이고 우승팀이 결정되는 거죠. 7번 이겨서 4번 먼저 이기면 끝나는 건 7전 4선승제라고 하고, 자, 두 팀이 경기를 하는데 A팀이 이길 확률은 3분의 2다 라고 정해져 있어요. 얘도 독립사건이지 이길 확률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현재 2번의 경기에서 1승 1패다. B팀이 승리할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B팀이 승리하는 이 케이스는 몇 번을 이겨야 됩니까? 2번을 더 이기면 되죠. 2번을 더 이기면 됩니다. 그럼 저는 B팀이 승리하는 경우니까 B팀의 전적이 2번 경기는 했어요. 3경기, 3번째 경기가 있고 4번째 경기가 있고 5번째 경기가 있을 거야. 있는데, 자, 최소 몇 경기는 더 진행을 해야 되겠니? 2경기는 더 진행을 해야 되죠. 2경기는 더 진행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B가 재수도 좋게 스트레이트로 3경기, 4경기를 다 이겨서 3승 1패로 우승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까지 갈 때, 5경기까지 갈 때는 언제냐? 이기고 지고 지고 이기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B팀이 이겨야만 하지. 맞아요? 내가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너무 쉬워요. 그냥 2번 다 스트레이트로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A팀이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B팀이 이길 확률은 자동으로 얼마? 3분의 1이라는 얘기야. 비기는 경우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알려준 거죠. 그럼 B가 이기고 이겨야 되니까 3분의 1의 제곱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을 절대 이렇게 구하지 마. 이렇게 구하시는 분들이 있어. 얘네 위에는 4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되는 거고 아래쪽은 5경기째 우승팀이 결정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푸는 학생들이 있냐면 B가 그럼 2번 이기면 되겠네? 3번 중에 B가 2번 이기면 됩니다. B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고 질 확률이 3분의 2고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이유는 이 경기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게 이것까지 포함이 된 거죠, 지금. 그지 않니? 이것까지 포함이 된 거니까 절대 이렇게 구하시면 안 돼, 노란색처럼. 지금 얘는 오전 3선승제니까 좀 편안한데 정확하게 제가 식으로 쓰면 3경기, 4경기에선 한 번 이기고 마지막에는 무조건 어느 팀이 이겨야 돼? B팀이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럼 앞에 2경기 중에는 B팀이 한 번 이기면 되고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B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식을 작성하셔야겠죠. 서술형이니까 제가 이렇게 써드린 거고 얘는 9분의 1이겠고 얘는 3, 3, 3, 27분의 4 되겠네. 그러면 얘는 결국 27분의 3이고 최종적인 확률은 둘이 갖다 더하면 되니까 27분의 7 나오죠. 됐어요? 자, 제가 예시로 하나만 볼게. 자, 이길 확률은 동일하다. 동일한데 7전 4선승제 한다. 4번 먼저 이기면 된다. A팀이 뭐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A팀, B팀이 있는데 이길 확률은 동일하다라고 주어졌고 7전 4선승인데 7번째 경기까지 가지 않고 6번째 경기에서 우승이 결정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식으로 표현할 때 일단 마지막 6번째 경기에는 A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겨야 되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몇 번 이겨야 되겠니? 3번 이기고 2번 져야 되죠.
이걸 그럼 식으로 쓰면 앞에 있는 5경기 중에는 A가 3번 이겨야 돼요. 이길 확률도 2분의 1, 질 확률도 2분의 1.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는 A가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이렇게 식을 작성하셔야 된다고. 절대 이렇게 쓰지 말라고. 6번 중에 4번 이기면 된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경기는 무조건 A가 이겨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다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 잠깐만 앞으로 돌아와서 그럼 755번 한번 풀어보세요. 755번. 좌표로 나오는 게 가장 어려운 형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1인 정삼각형 ABC와 정삼각형의 변을 따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자, 지금 그림이 보이지 않으니 그냥 제가 대충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 각 변의 길이는 문제에 1이라고 주어졌어요. 정삼각형이라고 했고, 자,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P를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으로 이만큼, 5 이상의 눈이 나오면 P를 시계 방향이 도는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인다. 뭘 기준으로 할 거냐? 일단 4 이하의 눈이 나오는 걸 나오면 얘를 기준으로 합시다. 그럼 4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죠. 이 사건을 제가 A라고 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한 번 했을 때 3분의 2입니다. 주사위 던져서 4 이하니까. 물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고, 그러면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시계 방향 이렇게 두 칸 움직인다는 얘기고, 근데 그 외의 경우, 반대의 경우죠. 이건 다른 새로운 사건 B라고 잡는 게 아니고 저거랑 그냥 반대의 케이스예요. 5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 5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겠지 뭐. 자, 그러니까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고, 5 이상의 눈이 나오면 반시계 방향, 이과 과목에서 말하는 양의 방향이죠.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고, 변을 따라 이동시키는데 A가 이 시행을 8번, 시행 횟수가 8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점 A에 있게 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이거는 지금 어떤 정삼각형이란 도형을 이렇게 떼굴떼굴 움직이는 거고, 얘를 펼치면 결국 수직선에서 이동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 8번 이동을 했어. 근데 이 이동을 했을 때 다시 A에 오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 둘, 셋. 이동 거리가 3이 되던가, 물론 3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2칸씩 움직인다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가면 되지. 즉 이동 거리가 몇의 배수가 나와야겠니? 3의 배수가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이동 거리가 한쪽을 양의 방향이라고 했을 때, 물론 얘는 거리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반대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아무튼 3의 배수 나오면 돼요. 8번 시행한 후에 8번 시행한 후에 3의 배수가 나오면 되니까 먼저 몇 번인지 얘는 암산하는 것보다 저는 식을 세우는 걸 좀 추천을 해. 왜냐하면 이 횟수가 많아질 수 있거든. 8번이 아니라 막 12번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 4 이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저는 X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동으로 5 이상의 눈은 8번 시행했다라고 했으니까 8-X번이 되겠지. 네, 맞죠? 자, 저는 수학 선생님이니까 이동 거리라고 썼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우리 물리적인 개념으로 위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리는 0 이상밖에 안 나오지. 근데 얘는 -3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래도 여전히 A에 위치할 테니까. 자, 이제 식으로 표현해 볼게. 4 이하의 눈이 X번 나왔다. 근데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그럼 편의상 이쪽을 양의 방향이라고 할게. 그냥 시계바늘이. 원래 이과 과목에서는 반시계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2x만큼 일로 이동하는 거죠. 4 이하의 눈이 한 번 나오면 한 칸, 두 칸,
두 번 나오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2x만큼 이동할 거라고. 근데 5 이상의 눈이 나오면 마이너스 2칸이라고 보면 되지. 그럼 방향만 반대니까. 횟수는 8-x. 이게 3의 배수 나오면 된다고. 자, 이 식 이해됩니까? 자, 그럼 플러스 2x 플러스 2x니까 4x. 마이너스 16인데 넘기면 플러스 16. 자, 양변 4로 나눠주면 여기는 좀 이렇게 쓰는 게 이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횟수 구하려는 거야, 횟수. 자, n은 정수고 x도 정수로 나와야 되지. 정수로 나와야 됩니다. 0 이상의 정수 정확하게. 자, 이제 제가 n의 정수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n이 마이너스 4면 x 뭐 나옵니까? 1 나오죠. x가 1이라는 얘기는 4 이하의 눈이 한 번 나오고 7번은 4 이하의 눈이 안 나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건 지금 n이 마이너스 4일 때고 n이 0이면 x가 4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냥 4번 나와도 제자리 아니겠어? 앞으로 가는 거랑 뒤로 가는 거랑 똑같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n이 1 같은 건 되니? 몇의 배수여야 되지 지금? 4의 배수여야 되죠. n이 4면 몇 번? 7. 이 외에 있습니까? 없겠죠. 없으니까 각각을 제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해볼게요. 이거 첫 번째 한 번에 씁시다. 식은 8번 중에 내가 기대하는 사건은 지금 A야. A가 한 번 일어나야 돼. A가 일어날 확률이 아까 3분의 2였죠. 얘가 한 번, 나머지 7번은 안 일어나야 돼. 이런 케이스가 있겠고. 맞지? 4번은 8번 중에 내가 기대하는 사건 A가 4번. 3분의 2가 4번, 3분의 1이 4번. 그 다음에 8번 중에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7번. 자, 이렇게 되겠네요. 얘를 이 형태로 표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는 적절히 통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적절히 통분할 텐데 분모는 3의 7제곱 다 3의 8제곱 아니야? 분모는 3의 8제곱, 즉 9의 4제곱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겠고 분자는 맨 앞에는 이거 8이죠. 이건 2고 1은 아무리 갖다 곱해도 상관없고 8, 2, 16이 되겠고 두 번째는 8C4는 이거지? 70. 그죠? 그럼 70 곱하기 2의 4제곱이니까 16 이렇게 되겠고 1은 아무리 거듭제곱해도 1이고 마지막에는 이거 8이고 2의 7제곱이죠. 맞아? 근데 이 형태로 표현해달라고 했으니까 2의 4제곱 즉 16으로 묶어내면 되겠네. 그지 않아? 16으로 묶어내면 얘는 1로 들어갈 거고 얘는 70이 들어갈 거고 자 16은 2의 4제곱이니까 2의 3제곱 8 남았어요. 8, 8이 64죠. 그럼 이게 135고 정확히 9분의 2의 4제곱이다. 저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P는 135 골라주시면 되죠. 여러분들 보기에 3번에 있고